대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미가 챙겨줬다는 보자기를 풀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과연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분이는 한양에서 한참을 벗어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복순이를 키웠죠. 논밭이라고 할 것도 없는 조그만 밭대기 하나가 전 재산이었고 그마저도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분이에게는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엄마 엄마 부르며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세상 전부였죠. 복순이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같이 저 아이는 크면 큰 집에 시집갈 팔자라며 입을 모았죠. 분이도 속으로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고생만 하며 사는 삶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복순이만큼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고 남편 복도 타고나길 매일 밤 빌었습니다. 그런 복순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제법 큰 곡물 장사를 하는 집안이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것이었죠. 분이는 처음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같은 가난뱅이 과분의 딸을 어느 넉넉한 집이 데려가겠느냐 싶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매쟁이가 분인의 초가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집 외아들이 장터에서 복순이를 보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며 혼인을 청해왔다고 했죠. 분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왜 하필 우리 같은 집에 혼인을 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중매쟁이는 신랑들 사내가 인물이 반듯하고 성품도 온순하다며 연신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미도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분이라 며느리 들이면 귀하게 대접할 거라고 했죠. 분이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복순이에게 물어보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엄마가 좋다면 저도 좋다고 했죠. 그 말에 분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인날이 잡혔습니다. 분이는 가진 게 없었지만 밤새 바느질을 해서 복순이 저고리 하나를 새로 지었죠. 곱게 달인 저고리를 복순이에게 입히던 날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분이는 그저 기뻐서 그런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가마가 왔습니다. 분이는 복순이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아주었죠. 아이가 가마에 오르는 뒷모습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아낙네 며칠 부축해주며 잘된 일이라고 이제 편히 살 거라고 위로했죠.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가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었고 복순이가 걸어가던 길 위로 흙먼지만 피어올랐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돌아서며 빈 초가집으로 발을 옮겼죠. 방 안에는 복순이 채취가 아직 남아있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순이가 새 집신을 신고 가면서 놓고 간 헌집신이었죠. 그날 밤 분이는 그 집신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잘 살 거라고, 그 집에서 복도 받고 귀하게 살 거라고 되뇌었죠. 그게 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보내놓고 나니 간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 후 첫 달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 복순이가 잘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시어미도 새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고 사내도 복순이를 아낀다는 말에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그 소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더 이상 아무 소식이 없었죠. 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중매쟁이는 자기 할 일은 끝났다며 시큰둥하게 돌아섰죠. 분이가 매달리듯 사정했지만 돌아온 건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있다는 고을까지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 했고 바치를 내팽개치면 당장 굶어야 했죠. 그래도 갔습니다. 이틀을 걸어 시댁 마을 어귀까지 당도했을 때 분이의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 앞에서 가로막힌 건 높은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미였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대문 밖까지 나와 있던 시어미는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며느리는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분이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미는 단칼에 거절했죠. 새색시가 친정 생각에 빠지면 살림에 마음을 못 붙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복순이가 나올까 싶어 발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서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 딸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이 가시질 않았죠.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어미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고 나중에는 아예 하인을 시켜 문전박대를 했죠. 분이가 소리를 높여 딸을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시댁에서는 미친 노파가 행패를 부린다며 관가에 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분이는 결국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과부가 넉넉한 집안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죠. 분이는 매일 아침마당 한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우리 복순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제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져도 새벽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해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5해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여느 때처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죠. 그때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죠.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광대뼈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팔뚝은 아이 손목만큼이나 가늘었고 맨발에는 흙과 피가 뒤엉켜 있었죠. 분이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 눈이었습니다. 15에 가마를 타고 떠나던 날 뒤돌아보며 눈물 글썽이던 바로 그 눈이었죠. 복순이었습니다. 분이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제대로 된 말이 되질 못했죠. 복순이도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복순이를 끌어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품에 안긴 딸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죠. 분이는 등을 쓸어내리다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죠. 25해를 기다린 딸이 이 꼴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순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차려주려 했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분이가 괜찮다며 어서 먹으라고 했지만 복순이는 눈만 내리깔 뿐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죠. 해맑던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짐승의 눈이었죠. 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딸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복순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 하나였죠. 시어미가 친정에 드리라며 챙겨줬다고 고개를 숙인 채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보자기를 받아들었죠. 묵직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 콩인가 싶었습니다. 매듭을 풀었죠. 안에는 정말 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콩알 대부분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물렁하게 썩어 있었죠. 시어미가 며느리 친정에 보내는 것이 썩은 콩이라니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털어내다가 손끝에 뭔가가 닿았죠. 종이였습니다. 꾸깃꾸깃 접혀 콩 사이에 파묻혀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죠. 분이는 고개를 가웃하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먹으로 눌러쓴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죠. 입을 여는 순간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분이는 종이 조각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이것이 시어미가 보자기 안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콩은 핑계였고 이 쪽지가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분이의 시선이 복순이에게 향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죠.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죠.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다시 물었죠. 시댁에서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냐고, 왜 이런 협박을 하는 거냐고.
복순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침묵이었죠.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의 앙상한 몸, 겁에 질린 눈, 썩은 콩, 그리고 이 협박 쪽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죠. 25해 동안 딸이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울음 섞인 절규를 내질렀죠. 마당까지 울려 퍼질 만큼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복순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분이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죠. 분이는 종이 조각을 가슴에 움켜쥐고 바닥에 이마를 찔렀습니다. 내가 보낸 거라고, 내가 그 집에 보낸 거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울부짖었죠.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지만 쉴 새 없이 몸을 뒤척이며 신음을 내뱉었죠. 분이는 딸 곁에 앉아 이불을 여며주면서 종이 조각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날이 발자죽 한 그릇을 끓여 내밀었죠.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을 한 모금 넘기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분이는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 한 그릇에 저토록 울어야 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죽을 다 비운 뒤에야 복순이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간 첫날부터 시어미의 얼굴이 돌변했다고 했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된 꾸지람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소식이 없자 구박은 더 심해졌죠. 밥상에서 복순이의 몫이 빠졌고 남은 찬밥 한 덩이가 하루치 끼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미보다 더했죠. 장터에서 순해 보이던 모습은 가면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유도 없이 주먹이 날아왔죠. 시어미는 소리를 내면 동네 망신이라며 복순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망치려 한 적도 있었죠. 새벽에 몰래 빠져나왔지만 마을 어귀에서 붙잡혔습니다. 끌려 돌아간 복순이는 광에 갇혀 사흘간 물 한 모금 없이 버텨야 했죠. 시어미는 다시 도망치면 친정어미를 찾아가 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죠. 자기가 맞고 굶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엄마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공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근친에도 속셈이 있었죠. 시어미가 늙어 장사가 기울자 복순이를 친정에 보내돈을 뜯어오라 한 겁니다. 썩은 콩은 체면 칠해조차 하기 싫다는 뜻이었고 그 사이에 끼운 쪽지는 입을 틀어막는 최후의 빗장이었죠. 복순이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못하면 돌아가서 또 맞을 거라고 그래도 차마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는 못하겠다고 했죠.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의 두 손을 꼭 잡았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도무지 39 여인의 손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엄마에게까지 해가 미칠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죠. 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오히려 웃어 보였습니다. 25해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과부였지만 지금은 달랐죠. 잃을 것이라고는 이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인 늙은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날로 분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분인의 사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분이가 피투성이 발로 시댁을 찾아다니던 것도 문전박대당하고 울며 돌아오던 것도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분이가 종이 조각을 내밀자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장은 이것만으로는 관가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라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거였죠.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죠. 이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관가에 직접 원정을 넣으려면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복순이 몸에 남은 상처 그리고 시댁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복순이에게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죠. 시댁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고. 복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미약하게 끄덕였습니다. 부엌 일을 함께하던 종년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막순이라는 아이였는데 복순이 못지않게 시어미에게 시달리던 처지였습니다. 가끔 몰래 자기 몫의 밥을 복순이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했죠. 분이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순이도 시댁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고 했죠. 복순이가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엄마가 시댁에 나타나면 시어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렸죠. 분이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25해 동안 내가 맞고 굶고 갇히는 동안 나는 정한수나 떠놓고 빌기만 했다고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죠. 다음날 새벽 분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이틀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할 작정이었죠.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허리를 고추 세운 채 걸었습니다. 25해 전 복순이를 보내고 주저앉았던 고갯마루를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넘었죠. 해가 저물 무렵 시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이는 곧장 시댁으로 가지 않았죠. 마을 외곽을 돌아 부엌 쪽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순이에게 들은 대로 저녁 무렵이면 막순이가 부엌 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얼마나 기다렸을까?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과연 마른 체구의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죠. 막순이는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빠르게 설명했죠. 막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순이 언니가 살아서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분이가 관가에 원정을 넣을 테니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막순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자기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막순이에게 며칠 뒤 장날의 시장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라고 일렀죠. 만날 장소를 정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빨랐죠. 가슴속에 불씨 하나가 지펴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분이는 이장에게 증인을 구했다고 알렸죠. 이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분이의 손을 잡으며 자기가 관가에 함께 가주겠다고 했죠. 분이 혼자 가면 나이든 과부의 넋두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장이 동행하면 무게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장날이 왔습니다. 분이와 이장은 약속한 장소에서 막순이를 만났죠. 막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셋은 곧장 고을 관아로 향했죠. 관아에 도착한 분이는 원정을 넣었습니다. 삿도 앞에 엎드려 딸이 시댁에서 25해 동안 갇혀 지내며 매 맞고 굶주리고 협박당해 왔다고 호소했죠. 종이 조각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삿도가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죠. 막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증언했죠. 복순이가 맞아서 피를 흘린 날들, 광에 갇혀 비명을 지르던 밤들, 밥을 굶겨 쓰러진 것을 업어다 방에 눕혔던 일들, 하나하나가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삿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옆에 앉은 아전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삿도가 즉시 포조를 보내 시어미와 그 사내를 잡아오라고 명했죠. 며칠 뒤 시어미가 포졸에 이끌려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죠.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삿도가 종이 조각을 내보이자 시어미의 안색이 변했죠. 막순이의 증언이 이어지자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사내도 끌려왔죠. 시어미 앞에서는 큰 소리치던 자가 삿도 앞에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삿도가 추궁하자 시어미가 시킨 거라며 제 어미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죠. 시어미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라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삿도는 시어미에게 며느리를 학대하고 가둔 죄, 협박 문서를 보낸 죄를 물어 곤장 50대와 유배를 선고했죠. 그 사내에게도 아내를 폭행한 죄로 곤장 30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에게는 즉시 이혼을 허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죠. 막순이도 풀려났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삿도가 특별히 방면해 주었죠. 시어미네 집안의 재산 일부를 복순이와 막순이에게 배상하라는 명도 함께 내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분이는 관아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죠. 25해였습니다. 25해 동안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 간절함이 드디어 닿은 거였죠. 이장이 옆에서 부축해 주었고 막순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순이가 분인의 초가집으로 돌아온 날 분인은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고 솥에 콩죽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썩은 콩이 아니었죠.
분이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멀쩡한 콩으로 끓인 뜨끈한 죽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대문을 들어서는 것을 보고 분이는 또 울었죠.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앙상한 몸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공포에 질린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분이가 팔을 벌리자 복순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분이가 먼저 말했죠.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저녁죽 3그릇을 비웠습니다. 분이는 밥 먹는 딸을 바라보며 숟가락질 하나하나에 웃음이 났죠. 밤이 되자 모녀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복순이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죠. 분이는 가만히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들었죠. 25해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분이도 눈을 감았죠. 내일 새벽에도 정한수를 떠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빌지 않을 작정이었죠.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만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핏줄의 힘이죠. 25해의 세월도 협박도 공포도 끝내 이 모녀의 끈을 끊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분이가 증명해 보였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